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부양책 합의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또 이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 증시 판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조금 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오늘요. 그렇지만 다 장중에 다 만회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시간 부족인가요? 나스닥이 이렇게 플러스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결국 S&P 500이 0.2% 역시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아직 3만 원 회복 탈환은 못했지만 여전히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역시 오늘 다우라든가 소위 경기 민감주 섹터 전통적인 주식들이 오늘 좀 분전했다라고 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좀 반등한 것이 당이었죠. 유가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오페크가 재개 회담이 좀 연기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재범 내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45달러 수준을 회복했고요. 금값도 지금 최근에 조금 달러가 워낙 약해서 그런지인가요? 금값도 좀 안정된 흐름 1830달러 수준까지 지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섹터로 보면 오늘 에너지 섹터가 3.3%는 올라갔고요. 한 이틀 연속 강하게 시장을 끌고 가던 기술주는 오늘 소폭에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구글이 또다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지금 3일 연속 아주 강한 흐름, 시장을 막강한 힘을 보여주네요.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장중에 좀 계속 좀 재미없었고 어저께부터 좀 시간에서도 약했던 것은 바로 세일즈포스닷컴 소식이죠. 네. 세일즈포스닷컴이 결국은 슬랙의 인수를 발표했는데 규모로 한 270억 달러거든요. 근데 워낙 월가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준 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포스닷컴은 오늘 바닥에서보다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8~9% 내렸고요. 슬랙은 쉽게 보면 비싸게 이제 값어치를 받았지만 슬랙 자체가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반대로 세일즈포스닷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뭐 캐너코드라든가 MK 파트너스, 웰스파고, 파이퍼 샌들러하고 6개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다 내렸습니다. 오히려 매수해서 거의 다 중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워낙 지금 그런 인수 합병 때문에 인수 이런 것 때문에 훅 올라간 거에 대한 오늘 좀 반작용이 있었다. 물론 주가는 오늘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내렸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주식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 이제 앞서 말씀 두 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세일즈포스닷컴이 약했다 그러면 JP모건이 오늘 2% 올라갔고요. 알게 모르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중에서는 지금 이제 다우 30에 유일하게 남아있죠. 쉐브론도 오늘 한 3%가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우 30이 내년에 상당히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기본이 되는 주식 두 주식이 있습니다. 많이 내렸고 회복이 덜했던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보잉이거든요. 네. 보잉 어찌됐건 다우지수는 30개 주식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n분의 1로 나눈 것 때문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잉이 오늘 5%는 올라가면서 제법 지금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보잉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막 여전히 의견은 팽팽히 갈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소식도 있더라고요. 아메리칸 항공에서 보잉 항공기 운항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소식이 분명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새로운 신규 수주가 없다 이런 건데 그것보다는 결국 딜리버리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고라도 주는 비용이죠.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가 큰 대형 야적장에다가 자동차를 할 때마다 얼마나 보관료를 내겠는데 그거에 수백 대 분야의 비행기 한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긍정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잉에 대한 시각도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저는 오늘 모든 주식 중에서 최고의 관심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군요. 네, 디즈니가 오늘 올타임 하이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작년 10월, 11월 가격에 한 1달러 정도 못 미쳤는데요. 오늘 바로 그걸 다 돌파했습니다. 종가도 사상 최고가고요. 장중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디즈니가 상당히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늘어난 거 보여드렸고요.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훌루, ESPN 플러스 합이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그 구독자가. 앞서 디스커버리 얘기했지만 디스커버리도 뭐 좋은 거 많고 다큐멘터리 많지만
디즈니랑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교가 안 되긴 하죠. 네, 그리고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발표 안 했지만 전세 이제 극장은 다 쉽지 않거든요. 당분간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101마리 달마시안이 됐건 피노키아가 됐건 그런 것도 이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로 개봉한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벤져스가 만약 거기서 개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안 보던 사람들도 갑자기 다 구독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극장 갈 때 저희 집사람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가지 말라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지 말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걸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런 꿈과 희망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저는 아시아 쪽에 진출이 내년으로 좀 예정돼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아시아, 한국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상당한 또 하나의 어떤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디즈니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화이자랑 바이오엔텍의 그 백신을 이제 사상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승인한 거 아닙니까? 네. 파이저가 오늘 3% 올라갔고요. 바이오엔텍이 5% 올라간 것이 오늘 시장의 보임의 특징주가 되겠네요.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시장이 한참 상승을 해 가다가 어쨌든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로월드 그룹의 짐 폴슨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뭐 이분은 워낙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S&P 500 4천까지는 뭐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인데. 코로나19의 백신 시대가 이제 드디어 개막했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이 시점은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을 다시 한번 레벨업 시켜야 될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제 치료제까지 나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또 회복이 되겠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이익 전망이 상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익 조정 비율이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역시 그 중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S&P 500이나 뭐 전 세계는 여전히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마이너스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 플러스로 반전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네. 항상 주식이건 뭐건 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 때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여러분들 큰 틀에서 좀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랠리가 사상치효과 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네. 특히 뭘 뛰어내리면 안 되냐면 주도주 있죠. 주도주. 네. 그래서 약간 다른 말씀이죠. 삼성전자 내려간다. 키움증권 내려간다. 이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더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좀 주도주나 이런 것들은 갖고 가시라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 모든 것이 반영되는 것이 결국 금리거든요. 물론 아직 멀었지만 10년물 금리가 지금 9월부터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도 제법 올랐거든요. 물론 금리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시기고 지금 이렇게 초저금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100% 이것만 좋은 건 있는 거 아니고요. 오늘 ADP 임의인간 일자리가 30만 건이 증가했는데 얼추요. 전망이 47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날 밤이죠. 내일 밤에 11월 고용 보고서 나올 텐데 10월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것보다 상당히 줄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 보고 오늘 베이지북도 나왔지만 고용 회복되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아직 천천히 가겠고 급속하게 가지 않겠지만 오히려 이런 거 좋을 수 있죠. 급속하게 좋아지면 주시장이 빨리 식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천천히 하셔도 된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전체적으로 전 세계 어느 주식이건 간에 갖고 가고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템포를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이머징 마켓이나 뭐 현재 이런 시장들 성장하고 있는 시장들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쭉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모건 스탠리에서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를 지속 성장 가능한 주식 탑픽으로 꼽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는 아시다시피 애플은 워낙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아주 좀 보수적으로 보죠.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애플은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주식 중에 분명히 하나죠. 오늘도 뭐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한 3일째 시장을 하여튼 기폭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애플은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됐건 삼성이 됐건 결국은 딱 이거 아닙니까? 내년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바꿀 사람들이 많다. 그게 이제 기본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5G 관련주 이런 거 다 좋고 탑픽 10개 해갖고 내가 어저께 소개도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랑 별도로 지속 성장할 2021년 주식의 탑픽을 40개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애플이 들어가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데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진짜 깜놀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어떤 거였어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시각을 바꿨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테슬라를 바꿨는데 테슬라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테슬라. 그쵸. 저는 오늘 네. 모든 뉴스 중에 제가 전해드린 중에 디즈니의 사상체육가가 가장 걷는 저라면 탑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를 지속 성장 가능한 그 주식 탑픽으로 지금 애플과 함께 테슬라 올렸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일단 보셔야 돼요. 이제는 전에는 조금 호감이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죠. 기억나겠지만 조나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요. 근데 조나스라는 사람이 작년 5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최악의 경우 $10 얘기했고 그 당시 $10니까 지금 기준이면 $2인데 $2.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4 기업도 되죠. 아니고 $2짜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게 롱텀도 아니라 시큘러 그로스라는 영어를 썼거든요. 계속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에 탑픽을 했던 건 엄청난 오늘 반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본인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오늘 주가를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주식이란 네. 거는 이제 흔들거리니까 주식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것만이 아니죠. 오늘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은 또 오늘 상당히 또 짜증나죠.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에서 그동안 중립이었거든요. 근데 네. 매도로 바뀌면서 목표가를 $17로 제시했습니다. $17이 지금 가격에서 보면 이번에 30몇 달까지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훅 떨어지는 건데 딴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지나치게 이제 프리미엄이 고평가됐다? 받고 있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날 증시의 기타 특징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애플과 그다음에 구글입니다. 물론 구글. 디즈니도 있지만요. 네. 구글이 오늘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AMD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AMD는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에서 AMD에 기반한 서비스를 더 확장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특히 AMD는 리서스가 엊그저께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PC 수요가 내년 엄청 좋을 것 같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오늘 또 의미 있는 것은 우버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버가. 네, 우버 리프트가 같은 흐름인데요. 우버는 6%, 리프트는 10%인데 결국 경기 회복이 만약 되고 일상으로 복귀되면 저는 전 비행기 회사보다 전 개인적으로 우버를 가장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택시는 택시라서 그래도 나름 조직이 있고 뭐 안전할 텐데 우버는 지금 누구나 다 타고 거기다가 우버하고 쉐어하고 이런 거 하면 누가 잘 안 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무섭죠. 무섭잖아요. 저도 여행 가서 이번에 일부러 안 타고 택시만 탔는데 딱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회복이 되고 일산으로 들어가면 우버가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좀 편하게 타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버가 우리나라도 이제 우버 택시 제도 막 들어오고 있는 거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잘 나가던 것이 모더나인데요. 오늘은 모더나는 약간 악재 소식이 있었죠. 머크라는 제약사, 세계 굴지의 제약사인데 이들이 2015년에 $5천만 투자했던 회사니까 벌어도 엄청 벌었겠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수익을 챙겼다는 얘기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실제로 보면 엄청 떨어졌다가 그나마 보합 정도에서 회복하면서 마감됐고요. 하나 더 한 흥미로운 거 말씀드리면 두 개만 말씀드리면 비자인데요. 비자 오늘 주가 자체를 보면 큰 재미가 없었는데 제가 오늘 이건 흥미로운 주제인데 여러분들 카드 쓰시는 기준을 대부분이 보면 다 다릅니다. 그냥 이 쓰던 걸 쓰는 사람도 있죠. 익숙하게 주건 안 주건. 상당 부분 이제 마일리지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일리지도 무슨 학원에 가는 마일리지 요즘 보면 살 때 보면 홈쇼핑에서 사면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걸 하면 네. 깎아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면 그냥 항공 마일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 캐시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요. 이번에 비자에서요. 이건 쓸 때마다 1.5%씩 뭘 주냐면 비트코인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걸 비트코인이 또 열풍이기 때문에. 네, 블락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거를 거래하는 쪽인가 같은데 거기랑 콜라보를 발표해서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이번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뉴욕주는 이게 법으로 안 돼 갖고 안 되는데 나머지 주들은 49개 주는 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면 세상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펠라튼도 모처럼 좀 반등했는데요. 이덤에서 목표 주가 140달러를 상향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워크호스라고 이제 전기 트럭 하는 회사인데 이제 메이저 회사는 아닌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주가 좀 올라갔었냐면 미국 우체국에서 배달용 전기차 트럭을 많이 사겠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본계약이 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공을 늦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박에 또 이거 갖고 계신 분 속상하지만 20%가 폭락했네요. 엄청나게 급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2021년 월가의 최대 화두는 역시 일상으로의 복귀겠죠. 우리가 또 백신이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두 개의 S가 뜨고 있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요즘 트렌드나 이런 쪽에서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되더라도 재택근무라는 그런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전부 재택하는 회사가 계속 속속 늘어나고 있고 한번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면 그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 봄부터 자주 말씀드렸던 소위 다운타운에 어떤 렌트료가 내려가고 다운타운에 공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교외로 나가고 주택으로 사고 주택에 있던 사람이 더 멀리 나가고 그래서 그거는 교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외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교외하라. 네, 교외로 나가는 교외화가 갖고 영어는 suburbaniza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하여튼 교외화라는 거가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교외화에 관련된 것 같은 수많은 흐름이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홈디포라는 거 이런 것들, 로스 이런 것들이 올해 강했던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포드 같은 겁니다. 포드. 그래서 지금 포드를 물론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가 내린다, 모건스탠 이런 거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자동차, 큰 자동차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포드 자동차나 그리고 자동차 딜러 회사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요즘 온라인으로 자동차 플랫폼을 하는 기업들이 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게 보시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건 저는 절대 가격 얘기하는 건 전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9달러짜리입니다. 9달러. 그런 가격이라는 이점은 분명히 있죠. 9달러라는 의미. 9달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내년에 이게 혹시라도 15달러 가더라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속성인데 여기에 지속성이라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안전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지속이라는 거죠. 지구가 거기 구성원 그런 의미의 좀 큰 의미의 지속 가능성인데 이걸 한마디로 포함하는 것이 결국 ESG거든요. 그렇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네, 맞습니다. 그래서 ESG의 인기가 얼마나 그런 흐름이 좋으냐면 구글 트렌드에서 조사해봤더니 19년, 20년을 걸치면서 급속하게 ESG에 대한 검색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지금 거의 된 거 아닙니까? 그쵸. 바이든 후보가 이 어떤 그 환경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죠. 또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약간 다른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의 그 대표가 바로 문우신 아닙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문우신 현 장관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골드만삭스 출신이 어디를 많이 들어갔냐면 트럼프 행정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갖고 우스갯소리로 골드만삭스를 골드만인데 그거를 일부에서는 처음 나올 때 유행했던 말이 거버먼트 삭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워낙 정부랑 친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지금 그 자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랙락입니다. 지금. 블랙록이. 네, 블랙락 출신들이 여기 지금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아마 이번에 어떤 그런 경제, 금융 쪽에 많이 거기 어드바이저나 이런 쪽에 들어갈 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지금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환경의 ESG 무브먼트를 앞장서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ESG에 대해서 지금 연기금이 나서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ES 관련 무브먼트가 내년에도 엄청 핫할 것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역시 ESG U 같은 경우죠.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같네요.
ESG에 대한 흐름. 자, 2021년 이제 이 생활이 원상 복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핫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Suburbanization, 그러니까 교외화와 Sustainability, 이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